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 대학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흥미진진한 문화 대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어릴 적 우연히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를 접하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알록달록한 한복, 독특한 음식, 아름다운 궁궐 등 모든 것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 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김치 담그기에 도전하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제 전공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답니다.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입학 후에는 한인 학생회와 한국 문화 동아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답니다. 드디어 한국학과에 입학한 저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섰어요. 교내 한국 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한국학 강의를 홍보하는 한편 제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비하하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강의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직접 맞붙어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죠.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한국 문화를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께서 나서주셨어요.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의 억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면서 한글과 금속활자, 거북선 등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과 발명품들을 낱낱이 설명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의 K-팝 드라마, IT 기술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어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한글학자는 한글이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라고 극찬했죠. 영국 박물관에서는 직지 심체요절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임을 증명하는 전시를 열기도 했어요. 심지어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는 거북선의 모형이 전시되어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조선의 뛰어난 조선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 안에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나아가 저는 제가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저는 각종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해 강연도 하고 책도 집필하면서 한국 문화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단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호기심이었어요. 저처럼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 전 세계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문화의 매력을 널리 알려주세요. 이어서 제가 미국 대학에서 경험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문화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된 저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섰죠. 매년 열리는 교내 한국 문화 축제를 기획하는 한편 한국학 강의를 홍보하는 포스터도 직접 디자인했답니다. 제 열정을 알아본 교수님들께서는 강의 시간에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주셨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또한 제 개인 블로그에서는 한국의 역사, 전통, 대중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포스팅을 했죠.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교내에서 저는 한국 문화 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캠퍼스 곳곳에서 이상한 유인물이 발견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중국 학생들이 만든 것으로 한국 문화를 폄하하고 한국학 강의 수강을 방해하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한국의 문화유산과 기술이 모두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며 중국 학생들과 논쟁을 벌였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되어 갔습니다. 급기야 한국학 강의 도중 중국 학생들이 강의실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들은 교수님께 한국 문화는 중국의 아류에 불과하다며 고함을 질렀죠. 한국 학생들은 이에 맞서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중국 학생들의 공격은 점입가경이었어요. 그 순간 평소 온화하시던 한국인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일어서셨습니다.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 나라의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아류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죠. 한글, 청자, 아리랑 등 세계가 인정한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문화 간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다름의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학생들은 숙연해졌어요. 논쟁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비록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문화의 다양성임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대학에서 벌어진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문화 논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그 후일담을 들려드리려 해요. 교수님의 말씀 이후 논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 학생들의 억지 주장에 맞서 교수님께서는 한국 문화와 기술의 독창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셨죠. 먼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15세기에 창제된 한글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문자 체계였죠. 글자 모양 자체의 발음 원리를 담아낸 것은 세계 문자사에 유례가 없는 발명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어서 오늘날 유네스코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금속활자와 거북선 등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과 발명품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어요. 고려시대에 이미 금속활자가 발명되어 인쇄술이 발달했고 이는 훗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 활약한 거북선의 뛰어난 설계와 화력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셨죠. 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눈부신 IT 기술과 한류 콘텐츠 산업을 예로 들며 한국 문화의 저력을 설명해 주셨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류 열풍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셨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 학생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듯 했어요. 이는 단순히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한글학자는 한글은 인간의 소리를 가장 과학적으로 표현한 문자라며 극찬했죠. 영국 박물관은 소장 중인 직지 심체요절을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선정하고 한국의 인쇄술 발전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는 거북선의 모형이 전시되면서 수많은 관람객들에게 조선의 뛰어난 조선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이처럼 한국 문화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미국 대학에서의 작은 논쟁이 이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미국 유학 시절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문화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경험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릴게요. 격렬했던 논쟁의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의 문화유산과 발명품, 현대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나도 우리 문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솟구친 거예요. 그 열정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저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답니다.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연구하는 한편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에 참여해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죠. 강연자로 초청받아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담아 책을 출간하기도 했답니다. 제 책 캠퍼스영은 미국 대학에서 직접 겪은 문화 충돌과 교류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세계인들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공유하고자 하는 제 바람을 담았어요. 책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단 한 권의 한국 문화 소개 책자를 우연히 집어든 것이었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의 관심과 열정이 모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위대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자부심,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서 발견하는 매력, 그 소중한 가치를 나누고 확산하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와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와 활발히 교류하며 영향력을 높여가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저 역시 한국 문화 전도사로서 그 장대한 여정의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네요. 우리 문화의 가치를 믿고 세계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아닐까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는데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전 세계가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지게 될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로 인사 나누고 한복 입은 모습이 낯설지 않은 멋진 날을 상상해 봅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자, 함께 그 위대한 여정을 향해 힘차게 돛을 올려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